예, 언제나처럼 신주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인에 나오신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추위에 관련한 저희가 재난 방송 또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죠? 맞습니다. 오후 4시 50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한파 도로결빙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워지겠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농작물 및 가축의 저온 피해 예방,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 공기가 남하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 빙판길 넘어진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합니다. 차량 운행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하시고 안전거리 확보, 제설제 살포, 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않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바깥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쪼록 이런 때는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뭐 이빨을 뺐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추위에 특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거 유튜브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지금 볼이 굉장히 이 살이 쪘습니다. 갑자기. 예? 예. 제가요? 그럼 이게 딱 봐도 아는데요. 네. 한쪽이 이게 좀 이쪽 뺐잖아요. 어느 쪽이요? 아니 날 똑바로 봐야죠. 네. 저를. 네. 많이 먹었는데. 아, 정말요? 네. 예, 여러분 이렇게 그 정말 부상 투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 이유영 아나운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응원을 뭐 평소에도 사실 응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응원을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사랑이라는 게 뭐 이렇게 특별한 질병은 아니잖아요. 저 질병은 아니죠. 예, 뭐 살다 보면 뭐 네. 그런 거 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 날도 방송했죠. 다다음 날 했습니다. 다다음 어제. 날이요. 그러니까, 네. 예. 오늘 뭐 지금 발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 금요일 정면승부 마지막쯤에 앵커께서 지금쯤이면 이우영 아나운서가 그 사랑니를 뺐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혹시 저를 스토킹해요? 네, 조금 합니다. 네. 어휴, 네.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 큰일이네 이거. 근데 제가 사실 금요일에 그 사랑니 뽑고 퇴근을 하면서 집에 가면서 그 제 인증샷을 직접 보냈었거든요. 이 정면승부 팀에. 근데 교수님께서 안 읽어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관심이었거든요. 네.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저희 가장 중요한 거 빼먹으셨는데 청취율 조사 기간. 참. 네. 오늘 날씨는 춥지만 정말 청취율 전화 받기 딱 좋은 날이죠. 예. 여러분이 지역번호 02-6000번대 혹은 2000번대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시면 청취율 전화일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번호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각종 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화 받으셔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 아주 절실할 텐데요.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우영 아나운서가 어느 정도 보는지 궁금하신 분은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을 눌러주시면서 보시면 대충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느낀 게 제가 어제 뉴스앤뮤직을 진행을 하는데 제 사랑니 걱정해 주시는 정치자분들께서 꽤 있으셨고요. 네. 아이고 참, 네.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커피 쿠폰 이벤트로 제가 그 평일 5시에 진행하는 그 신율 교수님이 진행하는 치사 프로그램 제목을 맞춰달라 이런 퀴즈도 냈었는데 아니 어떤 분은 뉴스킹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네, 뉴스킹은 예.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대입니다. 거시기하죠. 네.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소식은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의 발언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설 연휴 전에 제3지대 통합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위원장이 한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공천 스케줄 때문에 급한 건 알겠지만 이낙연 신당이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 전에 창당하긴 힘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창당하자마자 합당하는 것인데 입당한 사람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린 이달 20일경 창당 절차를 완료하는데 창당 자체가 합당용 창당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도 선명한 보수정당 지향이냐 빅텐트 지향이냐를 놓고 갈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기는 빅텐트는 누구랑 하느냐보다 어떻게 왜 합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 오늘 제3지대 통합 목표 시한으로 설 연휴 전을 공개 거론했는데 이 위원장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인 겁니다. 이 위원장은 또 정치적 동지나 결사체가 되려면 최소한 한 5년은 같이 하겠다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선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 이 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 수용을 연일 압박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김건희 특검법 받으라 하면 절대 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도 제3지대 연합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왔고요. 이준석 위원장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이준석 위원장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요새 우리나라의 과학의 힘, 의료의 힘이 상당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사랑니를 뽑았는데 뭐 말하는데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과학의 발전도 있지만 한 개인의 노력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노력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진짜 의료 기술에 이건 상당하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준석 위원장의 주장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기싸움인지 아닌지 근데 좀 기싸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준석 위원장이 왜 그러면 설 이후를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병립형 비례제냐 연동형 비례제냐 이게 결정이 안 됐거든요. 연동형 비례제로 지금 만일 계속 간다면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인가요? 여기는 빅텐트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이준석 위원장이 뭐 지금 보수의 색채를 뚜렷이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면은 빅텐트용 근데 그런 단어 속에서 이미 그런 고민을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립형이 됐을 때에는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은 분명히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연동형으로 갔을 경우엔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왜냐하면 특히 서울 정도에는 이제 결정이 어렴풋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서 나타난 것이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왜 혼자 갈 수 있으면 혼자 가느냐? 그게 만일 다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게 되면 훨씬 그 탈당한 의원들을 흡수하기가 좋아요.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거는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특히 원칙과 상식이 만든 미래대연합이라는 신당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총선 비례인데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제도 즉 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 과연 이게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의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2020년 총선 당시였죠.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선거 직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준연동형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를 놓고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한 위원장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앞서서 이준석 위원장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한 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법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부담이 없습니다. 과거부터 병립형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과거의 선거제도 개편할 때 사실은 정의당과 민주당이 상당히 좀 무리를 했죠. 솔직히 무리를 해서 그때 국회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게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속내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병립형으로 가자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게 위성정당을 또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 난리를 쳐면서 준연동형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위성정당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위성정당 못 만들면 아무래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내심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당내에서 우리가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적지가 않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당들 중에는 연동형이 유리한 정당이 있고 뭐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그대로 마찬가지인 정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당들의 입장 차이를 거대 양당이 분명히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 신당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동형으로 가는 것이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전까지는 대충 어떻게 윤곽이 잡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입장과도 사실은 그 입장을 어떻게 변하나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피스포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당대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지난 2일 사건 발생 직후 부산대병원을 거쳐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이 대표 지난 10일에 퇴원을 해서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피습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일으킨 김한규 의원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는데요. 이 김 의원이 지난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콜로세움에 세워져 있는 검투사 그냥 찌르면 안 되고 선열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문화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다라고 발언한 데 따른 조치인 겁니다. 원외 친명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은 이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칼 한 번 맞아보니 정신을 차렸을 것이란 뜻인가 라고 하면서 같은 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다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이 지난 10일 SNS에 이 대표의 퇴원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피해자인 대표가 병상에서 깊이 고민한 끝에 내놓은 첫 일성이라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중 당무에 복귀하면 앞서서 전해드렸던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 등 민주당의 향후 움직임의 방향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대표가 만일 당무에 복귀한다면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물론 뭐 선거구제도 있습니다만 더 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팔도로 돌아다니잖아요. 이 팔도로 돌아다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지원을 좀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공천 자격 심사를 둘러싸고 이 공천 아닙니다. 이거는 공천 자격 심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앞서도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멘트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이 조금 헷갈리신 것 같더라고. 뭐냐면 공천 자격심사는 공천이 아니거든요.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끝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과정에서조차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잡음이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죠. 그래야만 공천 과정이 더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퇴원하자마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번 주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테러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테러의 피해를 받았다라는 이것을 한껏 좀 주장을 하면서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이 얘기를 했죠. 전쟁 같은 정치의 종식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언행을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때 중도층에 또 상당한 호응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을 비롯한 지금의 정치권이 보여준 행보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키려기보다는 전쟁 같은 정치를 계속 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민주당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 제3지대 신당행을 위한 탈당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닥친 만큼 더 이상 추가 이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집안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신경민, 최운열 전 의원, 그리고 최성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전후로 민주당 이탈 행렬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비명계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보단 하루 앞서서 탈당을 했었죠. 지난달 27일에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 참여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무엇보다 현역 의원 가운데 추가 탈당자가 나오는지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던데요. 선거를 앞둔 당자원 이탈도 손실이지만 무엇보다도 현역 의원 숫자에 따라서 총선 기호 순번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제3지대 신당 세력을 통틀어서 현역 의원, 민주당 탈당파인 미래대연합 3명,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그리고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까지 해서 총 4명입니다. 정의당 의석수인 6석을 넘는 7석을 확보해야 기호 3번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당 내에선 당분간은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설 전 창당 목표 아래 신당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탈당파는 당내 현역 의원들의 추가 합류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당 지도부는 탈당파가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을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추가 이탈자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3지대 세력들이 조금씩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전직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신경민 전 의원을 비롯한 이러한 분들이 탈당을 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탈당이 이 분위기가 자꾸 탈당 쪽으로 흐르는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글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추가적인 어떤 이 다른 분위기에 의해서 다른 의원들도 동요할까 봐가 당 지도부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가적인 탈당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주목하는 거는 과연 만일 민주당의 추가적 탈당이 이룬다면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 이낙연 신당으로 갈까? 아니면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만든 신당으로 갈까? 근데 저는 뭐 몰라요. 하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그냥 추론을 할 때는 원칙과 상식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의원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의원에 본인이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가면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순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정치학에서. 순위 효과라는 게 뭐냐면 1번, 2번, 3번 요게 약 0.4%포인트씩 득표율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저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순위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순위 효과를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이 만든 미래대연합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탈당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진행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의 지도부로서는 지금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탈당하는 인사들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 탈당을 하고 나가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할 겁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에 깊숙이 관여해온 정의당 류호정 의원 오늘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19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달 17일 출범한 새로운 선택 동참 의사를 밝힌 류 의원의 행위를 정의당이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19일 류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당기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류 의원의 경우는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해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류 의원은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을 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류 의원의 의원직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어받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류호정 의원 결국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탈당 시점을 지금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뭐 시점을 지금으로 잡은 전 개인적으로 좀 늦긴 늦었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허은하 의원 국민의힘에 자꾸 대비 효과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전에 좀 이 자신의 신변을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요정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지 탈당계는 아직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아마 탈당계 특히 이제 거기에서의 그 징계위원회인가요? 뭐 거기에 출두를 했다가 탈당계를 낸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조금 좀 늦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게 류호정 의원이 나는 국회의원 더 할래 이런 의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신당을 만드는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역 배지를 다른 의원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을 만드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개인으로 본다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